금융주 가치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보시겠는데요. 가치 투자들이 서로 만나면은 독립적으로 바로 뭐 분석한 이 기업을 두고 같은 결론을 내리곤 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PBR이라던가 PBR, EV, 에비타 이 정도 쓰고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동성, 기업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중요히 생각하죠. 하지만 뭐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결론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가치주들은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저평가 가치주죠. 정답은. 근데 이제 분석에 사용되는 도구나 기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금융주의 저평가 여부를 보고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주의 안전마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실 텐데요. 뭐 우리은행, 이 종목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보시면은 요즘 금융주들은 상황이 좀 좋았어요. 근데 우리은행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PBR이 0.61, PER이 9.94예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28%, 채권 등급은 AAA, 굉장히 좋죠? 2017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예금 보험공사, 보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공사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자본도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인데 이거 지금 뭐 화면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게 지금 자본과 부채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본보다 부채가 10배 이상이나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배. 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다 예금을 하면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바로 이렇게 부채가 자본의 10배 이상 되는 1000%, 부채 비율이 1000%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데 부채 비율이 문제다. 이거 같은 경우는 1400%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부채 비율이 많다 하더라도 고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예금을 많이 했는데 예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줘야 되죠. 이자를 고객들이 많이 줘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자를 고객들에게 일반 사람도 주는데 이것을 돈을 빌린 셈이 되죠. 빌려서 일반 다른 기업에 빌려줍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그럼 이 예대 마진을 먹게 되는데 돈을 기업들이 빌려줬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망해요. 망해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다시 이 고객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해요. 이런 점들이 바로 금융주 투자의 위험성이고 아무리 수익성이 잘 나고 매출이 높고 또 뭐 영업이익률이 성장하고 뭐 이런 점들 순이익률이 좋아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한 방에 또 훅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은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주는 주택과 신용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는데 실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8%에서 10%대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90% 이상은 이 필요자금은 차입금을 사용합니다. 차입금이라는 것이 이제 부채, 빚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한 것이 다 빚으로 잡혀요. 그래서 빌린 돈을 운영해서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주택시장과 이 신용시장이 악화되면은 믿었던 장부 가치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제 또 많이 대출하는 경우도 그렇죠.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그럴 때 있죠. 정책적인 부분 이번에도 뭐 8월 2일 부동산 정책이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 규제가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던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워낙에 빠르게 폭락을 하면은 뭐 천천히 폭락하면은 나중에 천천히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이것을 압류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은행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뭐 돈을 챙길 수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면은 압류를 해도 만약에 뭐 10억 하던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10억 하던 부동산인데 자기 자본이 2억이고 8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천천히 떨어지면 8억 정도 됐을 때 팔면 되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팔아도 8억을 다 못 챙기죠. 못 받죠. 2억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고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고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대출해줄 고객들도 많아야 되고 대출해줄 고객들도 신용이 있는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 고객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런 것들 그때 사태가 리버멀 사태도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이 가장 비중이 컸죠. 부동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굉장히 돈을 받기 힘들어지고 이 막강한 예금자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 대공황기에 미국 금융주의 장부 가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 가치가 PBR을 나타내는 거예요. PBR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황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PBR 기업이던 국내 저축은행들의 주식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도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들 조은행도 그랬었어요. 조은행도 굉장히 큰 은행이었는데 별로 안 좋아지면서 넘어갔죠. 신한은행 이런 데 넘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좀 그런 게 위험한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셔야 되고 우리은행 같은 근데 요즘 이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은행주들. 근데 이게 또 요즘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지수 차트입니다. 은행 업종 차트예요. 그래서 은행 업종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은행 업종이 최대로 안 좋을 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2009년 이럴 때라던가 아니면 뭐 은행주들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괜찮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또 은행주, 금융주들의 투자에 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주봉상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에요. 아까는 일봉이었고 주봉인데 은행 업종이 예전에 이제 1989년에 정말 오래됐죠. 30년 전에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334포인트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우상향해 나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나가는 업종들이 많은데 이런 은행 업종은 별로 우상향이 아니다. 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증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증권도 이제 예전에 보시면은 이때 2007년도 그때 이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처음 찍을 때 그때 엄청나게 올랐고 그 뒤로 계속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보험은 지금 보시면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예전에 1980년도부터 쭉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업은 일반 금융업과는 좀 다르게 좀 그 보험을 좀 길게 가져가죠. 특히 길게 가져가고 이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쭉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비보험이라던가 뭐 암보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거의 뭐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물론 원금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상품들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셨을 때 보험은 좀 남는 장사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남는 장사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보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 자체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또 보험 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금융업에는 주식, 증권, 그리고 은행, 보험이 있는데 보험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나머지 은행과 증권 쪽에 증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1000만 원 넣어놓고 300만 원만 주식 투자하고 700만 원은 뭐 그냥 투자 안 했다. 이러면 이게 700만 원이 다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따져보시고 증권과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망하지 않다라는 점,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 부채 비율, 한순간에 도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